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4장 변수와 자료형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와 자료형의 변환. 자, 상수의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 대입되는 값을 상수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int a는 7. 이 7을 입력한 거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상수가 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 수행 중에는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상수라고 얘기하고, C 언어에서는 정수형 상수, 실수형 상수, 문자형 상수, 문자열 상수가 제공되어집니다. 문자의 상수는 작은 따옴표로, 문자열형 상수는 큰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자, 정수형 상수를 표현할 때, 자, 소수점이 없는 정수형 자료형으로 선언된 변수에 대입되는 값을 정수형 상수라고 하는데,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고요. 플러스일 때는 생략도 가능하고요. 진법에 따라 10진수, 8진수, 16진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숫자에다가 123이라고 하고 그 뒤에다가 이거를 안 써도 상관없는데 쓰면 unsigned int형으로 된 상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L은 대문자 그러니까 long으로 해서 long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UL은 unsigned long이라는 뜻이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꼭 이게 이 숫자가 어떤 타입인지를 알려주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보시면 잘 알고 있겠지만 10진수는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걸 이진수로 바꾸면 이게 이진수로 바꾸는 건 맨 끝에 있는 걸 가지고 건드리면 돼요. 여기가 1일 때는 그냥 1이고 2일 때는 얘는 이진수이기 때문에 0과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 올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다. 여기 지금 4개씩 나눴죠. 4개씩 나눈 것은 이 한 문태인과 16진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16진수 표현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진수는 앞에 0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8진수란 얘기예요. 그죠? 이게 8진수란 얘기고,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이게 8진수란 표현을 안 써도 이렇게 딱 0, 1, 4 하면 이게 8진수로 14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 여기 1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8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0, 14, 16, 8, 10진수를 바꾸면 얘가 뭐가 돼요? 8이 되고 이게 1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8 더하기 4 곱하기 1 그래서 결국은 12의 값을 10진수 12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진수는 0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 뒤에 영문자 알파벳 X를 씁니다. 그럼 이게 16진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16진수는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우리 숫자는 9까지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숫자를 대문자 A, 다음 자 P, 대문자 C. 그러니까 이게 10을 의미하고 이게 11, 12, 13, 14, 15까지만 있겠죠. 왜냐면 여기 0부터 시작했으니까. 15가 얼마가 되겠어요? 15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15가 F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C, D, E가 되니까. 그래서 16중에 가장 큰 수는 어떻게 보면 F가 되는 거죠. 2바이트 크기의 정수형 상수. 자, 요거는 지금 여기는 뭐냐면 10진수로 되어 있어요. 10진수로 되어 있는 것을 2진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2진수 되어 있는 거 10진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16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10진수를 2진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언급했던 거, 요 뒤에 이 숫자 10은 10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은 10진수 때 생략을 하긴 하지만 명확하기 위해서 쓸 필요도 있는 거죠. 이진수는 역시 2를 썼지만 안 써도 딱 이진수라고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안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써준 거고요. 자, 만약에 10이라고 하는 10진수의 숫자가 있는데 이걸 이진수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로 쭉 나눠줘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예요? 나머지 0일 때까지 나눈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1이 될 때까지 나누고 이거 거꾸로 역순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10은 뭐예요? 1, 0, 1,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순을 써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앞에는 당연히 빈자리니까 0으로 채워진 거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렇게 10진수에 이진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10진수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맨 앞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1, 그 다음 2, 그 다음은 4, 그 다음 8. 그래서 끼리끼리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1 곱하기 8 더하기 0 곱하기 4니까 생략한 거고, 어차피 0이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얼마가 돼요? 1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십진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이진수가 지금 16개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쓴다는 얘기냐면 여기 1, 2, 4, 8, 16, 2의 배수를 쭉 써주는 거죠. 그래 놓고 각각의 숫자가 있으면 여기에 만약 1이다. 그러면 이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다 0이니까 그냥 0으로 다 더해준 거고 여기 1 있는 자리만 계산해서 더해주면 1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이거 정말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주어진 숫자가 0, 1, 3이라고 되어 있어요. 0, 1, 3. 그러면 이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8진수로 표현되어 있구나. 그리고 요걸 10진수 바꾸는 방법은 여기 1, 8진수였기 때문에 여기다 8, 여기 8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끼리끼리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8 더하기 3 곱하기 1 해서 얼마가 돼요? 11이 되죠. 이게 10진수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8진수인 0, 1, 3이라고 하는 것을 2진수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숫자를 그러니까 0, 1, 3이면 요거를 3개의 비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3개의 비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0이니까 어차피 그건 다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3개의 비트로 표현하는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2진수로 어떻게 돼요? 자, 1은 1이고 2는 0, 1, 아니 1, 0이고 3은 1, 1, 4는 1, 0, 0, 5는 1, 0, 1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는 다 0이 있는데 생략한 거죠. 자, 그래서 3이니까 뭐예요? 결국 11이 여기 11 앞에는 비어있으니까 0이고 여기 1이니까 여기 1이고 0, 0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요런 값이 바로 이진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자, 8진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 이거죠. 5가 이제 8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0, 1, 3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16진수는 결국은 뭐예요?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4개씩 묶어준다는 얘기예요. 4개씩. 그래서 뭐게 1, 0, 1, 0, 0, 0, 1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4개씩 묶어요. 4개씩. 그리고 2개밖에 없네. 그럼 앞에 2개를 0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6진수를 바꿔라 뭐 한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16진수를 얼마? 이게 2진수니까 10진수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1, 2, 4니까 결국 얘는 뭐예요? 4가 되고 얘는 얼마가 돼요? 1, 2, 4, 8. 그래서 결국은 1이 자리는 8만 남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2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2, 8, 4. 여기에 뭐예요? 16진수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진수를 16진수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뭐 16진수를 2진수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0x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 16진수잖아요. 그럼 각각의 자릿수예요. 각각의 자릿수.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자, 이걸 계산해라 뭐 이런 거는 나오진 않지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 3이면 요 3을 16진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 2를 16진수로 표현하고 요 2를 16진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16진수가 아니라 2진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1은 2진수로 하면 어떻게 돼요? 1이죠. 그냥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1, 0이었죠. 1, 0하고 나머지는 0. 3은 1, 1이었죠. 1, 1하고 0이 2개. 비어있는 곳은 0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잖아, B. B가 아까 뭐였어요? 11이었어요. 저기 뭐야. 10진수를 표현했을 때.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4자리잖아, 4자리. 4자리인데 1, 2, 4, 8이잖아요. 11이 되려면 여기에 1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1이 있어야 돼. 그러면 8하고 2하고 더해진 게 10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도 있어야 되죠. 1. 나머지는 0.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굳이
저 이진수를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요거를 10진수를 바꾼 다음에 그 자릿수의 계산으로 쉽게 잘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잘라서. 자, b를 좀 출력한 거고요. 출력할 때는 샵하고 x, 이 x가 바로 16진수란 뜻이고요. 퍼센트를 써서 표시하시면 16진수로 출력이 됩니다. 자, 2진수를 8진수로, 그 다음에 2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자, 여기 2진수잖아요. 그죠? 2진수를 8진수라는 방법, 아까 얘기해서 3개씩 묶으라고 했어요. 3개씩. 3개씩 묶었더니 3개로 해서 1은 이게 얼마냐면 10진수로 표현하면 이게 얼마가 되면 7이 돼요. 그래서 7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110이니까 이게 얼마냐면 6이에요. 그래서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 1, 1이니까 이건 얼마예요? 10진수로 하면 3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3, 5, 3, 6, 7. 요거는 8진수인 거예요. 8진수. 만약에 16진수다. 16진수를 변환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4개씩 묶어라. 그래서 이거 4개씩 묶었는데 이거의 값이 얼마냐? 1, 2, 4. 그러니까 여기 다 더해주면 7이 되죠. 요거는 1, 2, 4, 8. 다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얘랑 더해주면 10, 얘랑 더해주면 5가 되는 게 15죠. 15를 나타내는 16진수는 F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1, 2, 4, 8. 그래서 얼마예요? 8하고 2만 살아있죠. 그러니까 10이죠. 10을 16진수에서는 A라고 표시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주어진 이진수를 8진수나 16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정수형 상수를 10진수, 8진수, 16진수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걸 딱 보니까 뭐예요? 이건 10진수고 얘는 8진수, 얘는 16진수예요. 왜 그러냐면 0으로 맨 앞에 0이 있으면 8진수, 0x로 되어 있으면 16진수라는 얘기죠. 자, 그것을 입력받을 때는, 그러니까 출력할 때는 이렇게 샵을 넣어서 출력을 하면 되고요. 자, 그렇게 출력했더니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123, 이게 10진수예요. 요거를 10진수 출력해라. 그럼 그대로 나와.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는 그대로 나와. 123.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 이제 요 값을 나오라고 했던 거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출력된 건 아닙니다. 제가 말 잘못했고요. 자, 그 다음 8진수 0, 1, 2, 3. 요거죠, 요거. OC 넘버. 요 값을 뭘로 하라고요? 10진수를 바꿔라. 10진수를 바꿔라. 그러니까 뭐 퍼센트 T로 해주니까 이게 뭐예요? 원래는 1, 2, 3인 이게 0, 1, 2, 3이 뭐예요? 8진수의 값이죠. 이걸 10진수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나와요? 83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16진수에 1, 2, 3. 0x 1, 2, 3. 이거 16진수죠. 16진수로 10진수로 바꿔서 출력해라. 왜 그러냐면 퍼센트 D로 돼 있으니까 10진수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291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형변환을 굳이 안 해도 여기 퍼센트 %5, 퍼센트 %X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주어진 값을 뭐예요? 8진수나 16진수 바로 계산돼서 출력이 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출력 형식 지정자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계산 없이 형변환을 해서 형변환이 아니라 지수 다른 지수로 바꿔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정수형 상수에 이제 뒤에 뭘 붙인다고 했어요? 전미사를 붙이는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U라고 돼 있어요. U는 뭘 의미한다? 100이, 그러니까 1, 2, 3, 4, 5, 요거 상수인데, 요 뒤에다가 unsigned int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U를 붙였습니다. 요 뒤에 있는 것은, 이건 L을 붙였죠. 이건 뭐, long 타입의 정수형 상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를 출력을 하면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출력할 때는 퍼센트 %U로, 요거 출력할 때는 이게 롱이잖아요, 롱. 그래서 이 롱일 때는 L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LD로 표현합니다. LD로. 이게 롱 타입을 출력할 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8진수 표현할 때는
%5로 역시 마찬가지 8진수니까 %5로 한 거고 16진수는 이렇게 X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그러니까 값을 가지고 다양한 지수로 변환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게 출력 형식 지정자를 이용해서 지수 변환 없이 계산할 수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입력된 값을 가지고 이게 지금 정수형이죠. 입력된 값을 갖고 10진수로, 8진수로, 16진수로 변환하고 또 뭐 문자로도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왜 이렇게 나왔냐면 998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스키 코드 값을 넘어버린 값이기 때문에 128 이후부터는 다 물음표로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실수형 상수는 플로트나 더블형으로 선언된 변수에 대입하는 상수를 얘기하고 부동 소수점 상수, 그러니까 소수점 위치가 고정되지 않는 상수라는 의미에서 부동 소수점 상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수 형식은 우리가 2로 표시도 하지만 결국은 요거면 되고, 여러분 지수로그를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어진 실수는 우리가 이제 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항상 뭐예요? 이게 좀 차이는 있는데 0부터 1 사이에 값을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지수형으로 쓰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0부터 1까지가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8.1, 즉 뭐예요? 1부터 10 사이에 있는 값으로 소수점을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의 소수점의 위치를 지수부에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플로트형에 812.345 여기 플로트형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게 지금 플로트형이 4바이트예요. 4바이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1비트는 부호 비트고 1바이트를 지수부에 쓰고 그 뒤에 원래 24비트여야 되는데 여기 하나 줬기 때문에 23비트만 가수부에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양수 음수인지는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812.345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했던 이 값을 출력을 하는 건데 소문자 이 대문자 2로 출력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뒤에 10 대신에 영문자 2로 표시가 된 겁니다. 대문자 있으면 대문자를 표시한 거고 소문자도 있으면 소문자를 표시한 거고요. 여기가 왜 이제 플러스로 돼 있죠. 이게 지금 소수점 이 소수점이 뭐예요? 왼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2칸 이동됐다라는 뜻이죠. 2칸 이동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W형 실수형 상수는 이거는 8바이트잖아요. 이거 8바이트인데 당연히 부호 비트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수부는 11비트만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52비트는 가수부로 씁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걸 범위는 좀 늘어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소수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입력된 값이 요거일 때 실제 출력하면 이것이 출력되는데 지수형을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항상 여기 부호가 있는 거고요. 요 앞에는 여기 2라고 하는 거, 요 앞에는 뭐예요? 1과 10 사이에 10은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값이 들어가고 그다음 요 뒤에 이제 소수점의 값 위치가 변경에 따라서 여기의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다 뭐예요? 123이 소수점이 이동됐어. 왼쪽으로 이동되니까 지수승에 여기가 다 2가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2칸 이동됐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문자형 상수 처리입니다.
메모리에 저장될 때 아스키 코드 값을 이용해서 문자가 처리가 되고요. 작은 따옴표를 표시해야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큰 따옴표로 하게 되면 문자가 아니고 문자열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S라고 하는 문자를 이 변수에 넣었고요. 아스키라고 하는 여기 변수에 75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자, 출력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입력된 거에 문자로 출력해라. 아스키는 숫자로 출력해라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자를 뭐예요? D로 숫자로 출력하라고 하니까 83이 출력된 거고요. 여기를 문자로 출력하라고 했더니 K로 출력된 겁니다. 그래서 문자형 상수는 결국 정수형이고 그 아스키 코드 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둘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 상수 처리죠. C 언어에서 문자 자료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뭐 C++의 자바나 이런 데서는 뭐 자료형이라고 하면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쓰긴 하는데 C에서는 굳이 이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법으로 어떻게 하냐? 문자열을 편법으로 어떻게 하냐? 배열을 이용한다든지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형 자료 변수를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큰 따옴표로 묶어져 있으면 문자열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면 뭐예요? 차 네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네임이라고 하는 배열인데, 배열인 건 어떻게 하냐면, 변수 이름 딱 쓰고, 여기 꺽쇠를 딱 쓰는 순간, 이 꺽쇠 안에 있는 숫자, 이 숫자만큼 변수를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뭐예요? 네임이라고 하는 문자형 변수를 16개 만든 거죠. 그리고 얘 이름도 다 네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요 두 번째 거를 어떻게 가리키느냐? 이거는 얘는 네임 0이고 여기는 네임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번째 방, 1번째 방, 2번째 방 이런 식으로 뭐 특정 방의 값을 보고 싶을 때는 요 뒤에 있는 첨자를 갖고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요 16이라고 하는 것이 방의 크기, 요 변수의 개수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개수가 아니고 첨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하냐면 변수를 선언할 때만 얘가 방의 크기,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위치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안내문이고 스캔FS를 통해서 뭐예요? 문자열을 입력받는 거지. 문자열 입력받을 때 S를 씁니다. 이게 스트링. 원래 문자열이 스트링이거든요. 그래서 S를 붙인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입력한 값을 name이라고 하는데 넣는 거죠. 당연히 16개니까 이게 16개의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15개만 입력받습니다. 마지막은 널 문자로 처리를 합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력할 때 %s로 출력하면 내가 입력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던 거 문자열 상수의 길이에 플러스 1을 해준다. 왜냐면 맨 마지막을 널 문자를 넣기 위해서 문자열이 가변적이잖아요. 크기가 고정이 안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은 내가 인트하면 이거 4바이트구나. 뭐 W면 8바이트의 크기에 딱 결정되지만 문자열은 뭐 4바이트일지 16바이트일지 15일지 20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기를 뭘로 결정하냐면 널 문자가 있으면 거기가 끝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열의 크기는 하나 더 크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ARR이라고 하는 이제 배열을 이제 어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앞에 자를 따서 ARR을 표시하는 거고요. 방이 6개짜리의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예, 확보를 한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를 넣으면 이건 5개잖아요. 키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가요. 순서대로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뭐 자동으로 널 문자를 넣어줍니다. 이 널이라고도 해도 되고 역슬래시 0 이렇게 이 값이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자의 끝은 여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물론 배열의 크기는 문자열의 크기보다 더 커도 돼요. 여기는 지금 6개인데 만약에 ARR 10이다. 그럼 방 10개를 만들겠죠. 그리고 SPACE 그다음 여기 널 문자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 뒤에는
쓰레기 값이, 가비지 값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요 넓은 자를 만나는 순간 여기서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배열을 사용한 문자열의 상수 출력. 자, 이렇게 문자열을 그대로 써주고 요걸 여기다 넣겠다. 그럼 얘가 알아서 넣어줍니다. 알아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풋 요거는 뭐예요? 아까 ARR은 6개의 방을 만든 거고 인풋은 13개의 방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출력하라고 했던 거니까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RR 값을 출력해라 했더니 그대로 출력이 됐어요. 왜냐면 요 값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출력을 한 거예요. %s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스캔F 첫 번째 스캔F를 통해서 뭐예요? 문자를 입력받는 겁니다. 문자를. 존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ARR은 초기에 들어갔던 문자를 어디에? 여기에 출력하고 그 두 번째 인풋이라고 하는 방금 전에 키보드로 입력한 것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하고 존이 같이 출력이 되겠죠. 붙어있기 때문에 붙여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13개로 했을까?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사용자가 12개의 문자만 입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13개를 만든 거예요. 그 이하로. 만약에 이 사람이 20개의 문자를 입력할 거다. 그러면 그거 더 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100개의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다. 그럼 101개를 만들든지 200을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최소한 약속이죠. 13개니까 12개 이하의 문자만 입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패스워드 하면 뭐 8글자 이상으로 하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뭐 8글자부터 30글자까지만 만들어라. 그러면 패스워드의 배열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30보다 하나 더 커야 되니까 31. 뭐 이렇게 잡겠죠. 그러니까 입력받는 값의 크기를 계산하고 최대값을 계산해서 거기다 플러스 1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포인터, 이제 안 배웠지만 포인터로 문자의 상수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주소를 갖고 있는 변수를 포인터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인터 변수는 여기 별표를 통해서 선언을 해줍니다. 자, 문자의 상수 처리인데 메모리 주소에 포인터 변수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선언해주면 메모리상에 공간을 어차피 변수 선언했기 때문에 공간이 잡혀요. 여기 POT인데 이 포인터 변수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면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소가 들어가요. 즉 POT라고 하는 실제 어딘가에 있는 어떤 다른 영역에 있는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얘의 첫 번째 주소를 여기다 저장을 해줘요. 다른 변수들은 그 안에 까보면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데 얘는 말 그대로 네가 찾고 있는 보물은 어디에 있다 그 주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선언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힘 영역이라고 있어요. 이 힘 영역은 이게 농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뭐 지금은 외양간에 다 넣고 이제 키우지만 옛날에는 이 소를 들판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나서 소에 이제 목줄을 매고 그리고 풀이 많은 곳에 줄을 매달아서 못을 이용해서 큰 못을 이용해서 박아놔요. 그러면 이 줄 길이만큼의 반원을 그릴 수 아니 원을 그릴 수 있죠. 그 안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헬로우라고 하는 소를 이 넓은 농장에 놓고 그거에 맨 앞에 있는 주소 이 주소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찾는 방법은 여기에 가면 주소가 있으니까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못이 아주 큰 못이 한 30 내지는 50cm 정도 되는 큰 못인데 이거를 우리 텐트 치면 이게 박잖아요. 그거 박는데 이게 사실 다이렉트로 위에서 발 빼면 그냥 쉽게 빠지지만 옆으로 잡아당기면 안 빠지거든요. 그 원리로 이제 텐트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소도 당연히 목줄이 있지만 이게 소의 키가 있어봐야 1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빠져요, 잘. 근데 만약에 빠졌다. 그럼 도망가죠. 그럼 그 도망가는 소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줄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줄이 없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진 이 줄이 끊어지면 이 선을 못 찾는 겁니다. 뭐 나중에 뭐 자바나 이런 데서는 이런 끊어진 줄은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 이걸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은 줄만 살려놓고 뭐 그거는 차후에 자바나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배우시면 되고요. 자, 여하튼 이렇게 되면 이 위치 첫 번째 위치 여기에 지금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주소값이 담겨져 있어요. 자, 포인터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배울 건데 사실은 C 언어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포인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포인터라고 하는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여하튼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다. 요거는 그냥 용어만 기억을 해주시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포인터 배울 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로 문자열 상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문자열을 배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POT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POT라고 하는 변수 안에 뭐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이 주소가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얘를 출력하고 싶다. 얘가 연결되어 있는 실제 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포인터 변수를 딱 써주고 %s를 써주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요 안에 있는 값은 주소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출력하는데 얘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값을 출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 상수입니다. 상수에 이름을 붙여 사용할 때 필요로 하는 거고 상수 대신에 사용할 기호 변수의 이름을 상수 앞에 선언해 주는 겁니다. 자, define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호 상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자, 보통은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에 define이라고 해서 정의, define 정의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기호 상수 선언을 해주는데 앞으로 이제 pi라고 하는 것이 나올 텐데 이거는 3.14159이다 라고 치환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뒤에 pi가 있잖아. 그러면 이 값은 실제로는 변수가 아니고 3.14159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3.14159 곱하기 5 곱하기 5의 결과대 이 실수형과 정수형의 곱을 여기에 저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뭐 쉽게 얘기하면 3.14159이라고 하는 건 우리 딱 보면 이게 원주율이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뭐 원주율에 대해 개념을 모른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알아도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독성이 떨어져요. 숫자로만 돼 있으면. 근데 pi라고 하면 파이가 3.14159이구나. 소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호상수 쓰면 가독성이 높고 만약에 3.14159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3.14로 쓰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뒤에 소수점이야 내 자리는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pi가 만약에 안 쓴다고 하면 3.14159가 여러 군데 언급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일이 찾아가서 이걸 다 지워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 다 pi로 썼으면 요 위에서만 한 번만 고쳐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얘가 3.14로 대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수정하기도 쉽습니다. 뭐 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호 상수 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3.14159 대신에 3.14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소스에서 이게 3.14159로 되어 있으면 이걸 다 일일이 찾아서 3.14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만 기호상수 썼으면 여기서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상수 쓰면 조금 더 가독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define을 이용해서 기호상수 선언하는 방법도 있지만 const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기호상수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m이 플로트형인데 얘가 이제 사실 변수예요. 이름은 m인데 여기에 있는 값을 3.3057
8호. 근데 이 값을 변경을 누군가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은 혼자 짜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짜요. 물론 나 혼자 짤 수도 있긴 한데, 내가 혼자 짜더라도 뒤에서 이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실수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거를 바꾸지 말아라고 고정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컨스트를 쓰면 얘는 못 바꾼다. 누군가 바꾸려고 하면 그러면 에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컨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상수화를 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값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샵 디파인은 뒤에 세미콜론이 안 붙는데 얘는 세미콜론이 이 변수 선언한 데다가 컨스트만 붙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세미콜론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거는 오류가 발생하면 디버깅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컨스트 키워드 사용해서 평방미터 환산 프로그램을 작성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34평이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평으로 안 하고 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로 표현하잖아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34평, 그 정도면 우리가 대충 아는데 이게 몇 평방미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계산해준 프로그램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지금 기호상수 요거를 그냥 출력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공식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 두 개의 프린트F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우리 집 평수가 35.857 평을 입력을 했어요. 실수령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해준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평수는 고정이잖아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요 M을 바꿔버리면 뒤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다 엉뚱한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고정을 시키고 싶을 때 컨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 이런 거죠. 디파인 명령과 컨스트 키워드를 함께 사용한 환전 수수료 프로그램이에요. 자, US 달러죠. 지금 현재 1달러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거 작성할 때 1129 원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이게 중간에 바꾸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기호상수 써서 바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수료는 거의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호상수 이렇게 쓴 거고. 자, 그렇게 해서 계산된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이 두 개에 의해서 출력이 된 거고, 내가 지금 뭐예요? 환전할 걸 입력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50만 원이죠. 50만 원 입력을 했어요. 그럼 몇 달러가 되느냐? 그럼 계산을 해주니까 442.67달러가 된 거고요. 이때 수수료 얼마냐? 요 계산된 결과죠. 수수료는 요거 캐시에다가 요 값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수수료가 뭐예요? 8,750원이 수수료 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면 이 소스에서 이 값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 컨스트 쓰면 찾기가 힘들죠. 지금 현재 상수지만 환율이 변한다든지 뭐가 변해서 자주 변할 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위에다 쓰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고정된 값이고 변할 일은 없다. 그럴 때는 컨스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4장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